내가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은 왜 심해질까에 대한 이유를 그 단서를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좀 갑작스럽게 이 건선 증상이 좀 심하게 악화되셨거나 혹은 뭐 계속해서 뭔가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선 증상이 심해지는 지금의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보통 건선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면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과도해지거나, 혹은 이런 수면 패턴이 좀 불균형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섭취해서 장 상태가 좀 좋지 않다거나, 뭐 그랬을 때 보통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건선 증상을 저처럼 이렇게 11년 동안 좀 겪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좀 디폴트로 계속 식단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지만 뭐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뭐 외식도 하고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업무에 이런 과중되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수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좀 가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도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좀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처럼 좀 증상이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4개월, 5개월 동안 증상이 계속 심해지다가 지금 11년 중에 가장 증상이 좀 심해요. 막 두피 건선도 심하고 얼굴에도 좀 나기 시작하고 일단은 전신에 지금 제가 제일 심할 때는 어떻냐면 얼굴에도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리에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체 이제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제일 심한 상태고 막 턱에도 나고 귀 뒤에도 나고 했었는데 카니보 식단도 하고 뭐 간헐적 식단도 하고 뭐 이것저것 최근에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적용을 하면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은 왜 심해질까에 대한 이유를 그 단서를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바로 항생제인데요. 제가 가장 심해져서 지기 전에 왜 심해지게 됐을까에 대해서 계속 골똘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3개월 전, 4개월 전에 핸드스탠드 수련을 하다가 그 바벨 끝에 발이 찧어가지고 여기 발등에 제가 발등이 찢어져가지고 한 7바늘 정도 꿰맸거든요. 근데 그때 정형외과에서 이 꿰매는 이 절개된 부분을 이제 꿰매는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처방을 해줬었는데 제가 그 항생제를 한 일주일치를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한 3일 정도 먹었을 땐가 그때 갑자기 엄청 급심한 변비에 시달려가지고 거의 변기에서 40분, 50분 동안 사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그런 몸이 불편해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극심해지면서 그리고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진짜 변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비가 좀 심해졌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항생제 부작용으로 뭐 검색을 해보니까 극심한 변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2달 정도 뭐 건선이나 혹은 이 장 건강에 관련된 영상이나 혹은 이런 서적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게 저희가 장 건강이 중요하다, 장 건강이 중요하다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는 이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장내 미생물 그리고 장 건강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이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비율이 다양성이 유지되면서 이 적절한 비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장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생제나 혹은 제균제나 뭐 항바이러스제, 뭐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들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균들,
병원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항생제를 쓰는 순간 우리 장에서 그런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효소들, 그리고 균들, 바이러스들, 뭐 곰팡이, 뭐 이런 미생물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장의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되는 수준. 그래서 이제 변비도 걸리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항생제를 먹고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고 난 이후부터 피부가 안 좋아졌던 것을 불현듯이 떠올리게 돼가지고, 내가 최근에 악화된 이유가 항생제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항생제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불균형해지고 무너졌다면 어떻게 쌓아 올려야 되지? 어떻게 다시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되찾을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서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의 공유를 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켜게 됐고, 잠깐 이 책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은, 이 책의 저자인 나타샤 캠벨이라는 박사님은 잠깐 예전에 소개드리긴 했는데, 영국에 있는 신경학자입니다. 신경학자이자 이제 자폐증을 앓는 자녀를 가지신 어머니인데, 자녀가 앓고 있는 자폐증을 좀 치유를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내 미생물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장뇌축이라고 하죠. 장뇌축, 뭐 장면역축, 장피부축 해서 장 건강이 우리 뇌의 뇌 컨디션에도 영향이 크다. 뭐 면역과도 관련이 크다. 뭐 피부의 상태와도 관련이 크다. 이런 이론들인데, 그런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식단요법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자녀의 그런 자폐증을 개선시키고, 자녀와 비슷한 정신질환과 관련돼 있는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켰다는 그런 임상 실험, 그리고 임상 결과를 토대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갭스 식이요법이라고, 갭스 다이어트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나타샤 캠벨 박사님이 건강은 몸속의 토양, 장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장은 이 지구상에 있는 토양과 비슷하다. 우리 토양에는 뭐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우리 몸에 뭐 좀 해로운 바이러스, 균들도 살고, 뭐 곰팡이도 살고, 뭐 원형 생물도 살고, 뭐 기생충도 살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죠. 그 와중에도 우리가 뭐 농작물을 재배하고 하면서 좀 그런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지렁이 같은 뭐 기생충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곰팡이나 뭐 바이러스들도 거기서 이 생명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배출하는 배설물들이 또 그런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 또한 이 지구에 있는 토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장에도 그렇고 우리 온몸에는 곰팡이와 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그리고 뭐 원형생물, 그리고 뭐 기생충들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평소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몸이라면은 그 친구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고, 저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혹은 질환, 질병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하신 분들, 혹은 제 회원님처럼 만성적인 위염이 있고 뭐 원인 불명의 소화 불량, 그리고 복부 팽만감, 이런 것들로 계속 불편감을 겪다가 위내시경을 해보고 제균제를 처방받으신 분들, 그 이후에 오히려 증상이 더욱 심해지거나 또 새로운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저자가 항생제나 제균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한 이후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고 그런 만성 질환들이 더욱 악화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연 설명을 위해서 이 책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생태계를 잘 돌보면 생태계는 다양성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가공식품, 화학물질, 약물, 전자파 및 기타 인공적인 발명품으로 인해 인체가
오염되고 중독되면 우리 몸속에 병원성 미생물이 발생하여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약물들을 씀으로써 우리 몸에서 조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던 미생물군,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서로 각자 상호 보완하면서 잘 살아가다가 이런 약물들로 인해서 완전히 강력한 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먹는 음식을 통해 장내 미생물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상 경험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군이 건강해지면 다른 장기와 조직에 서식하는 미생물인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나머지 부분도 건강해진다. 결국 장이 치유되면 전신의 신진대사와 환경이 변화하여 미생물 군집과 인간의 몸 전체가 더 건강해진다. 결국 장 건강이 우리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근원이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항생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항생제는 장내 박테리아의 많은 종을 손상하고 변화시켜 불균형을 초래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항생제를 복용할 때마다 장내 미생물군은 점점 더 불균형해지고 파괴되어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거나 돌볼 수 없게 된다. 여기엔 항진균제, 항원충제, 항바이러스제까지 가세한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는 그런 음식물들 혹은 뭐 물, 그리고 뭐 가공식품들, 약물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붕괴시키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센세이셔널한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IgG 검사, 이 음식물 민감성, 만성 음식물 알레르기 혹은 뭐 음식물 알러지 검사라고 불리는 IgG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 검사라고 불리는 장내 미생물 검사, 총 2가지 검사를 하고 왔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썰도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